SNS나 유튜브를 보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월 1000만원 번다는 콘텐츠가 진짜 수도 없이 쏟아져서 이제는 지겨울 정도가 됐는데, 하지만 진짜 현실은 이렇더라고요. 실제 데이터로 살펴봤을 때 한국 직장인 소득 분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낮은 수준이고, 극소수의 고소득자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었죠. 평균 연봉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섞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요, 2022년 임금 근로자의 세전 평균 월급은 약 353만원 정도고, 중위 월급은 약 267만원 수준이었어요. 사람들이 200충, 300충이라고 비웃지만 사실은 실수령 300만원만 받아도요,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평균이 약 4,200만원, 중위 연봉은 약 3,100만원인 건데, 여기에 각종 세금이랑 4대 보험을 떼고 나면요, 실수령액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후로 환산을 하면요,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급이 300만원 초반대고요, 대한민국 직장인 중위 월급은 230만원 초반대예요. 평균 월급이랑 중위 연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무래도 극소수의 근로자들이 급여가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위 0.1% 사람들의 1인당 평균 급여는요, 거의 10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상위 1% 평균 소득도 약 3억 3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극소수가 전체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평균이라는 숫자만 보면 모두가 그 정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소득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SNS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그게 평균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통계청 2023년 상반기 고용조사에 따르면요, 세전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임금 근로자가 54.7%로 절반을 넘었다고 하고, 특히 200만원도 못 버는 직장인도 전체의 21%나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구간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구간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고, 월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의 사람들이 21.3%, 4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24% 정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월급 400만원이 넘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꼴이고요, 나머지 3명은 그것보다 적게 번다는 뜻이죠. 사회심리학자 리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급차 인증, 해외여행, 고액 연봉 인증 같은 이런 눈에 띄는 성공 사례들에 매일같이 노출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만을 보다 보면 그게 평균이고 당연한 현실로 착각을 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설문조사나 연구를 보면요, 사람들은 타인의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자신의 가계 소득이 평균 이하이거나 평균 정도라고 답을 했는데, 평균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16%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이 자신을 남들보다 못 번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열등감입니다. 주변에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많고 격차가 크면 클수록 내 소득의 행복 기여도는 줄어들고 상대적 빈곤감은 커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예를 들면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감과 질투심이 증가한다는 이런 연구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즉, 남들의 좋은 소식, 높은 연봉, 성공한 커리어 소식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보기만 하면 시기심과 열등감에 쌓여서 행복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된다는 거죠. 또 진화 심리학적으로도요, 인간은 주변 무리에서 상대적 지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자신의 지위가 낮아지면 자원 배분에서 불리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 누군가 나보다 많이 가진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위기감이나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주변인의 범위가 내 이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도 그게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실패 때문만은 아니긴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2022년 12월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요, 약 591만원인 반면에 중소기업 근로자는 평균 286만원으로 대기업의 62% 수준, 즉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연봉으로 치면 대기업 평균이 약 7천만원대, 중소기업은 4,400만원대로 정말로 큰 차이가 난다고 하죠. 이런 건 개인의 노력과
기업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형성이 된 장벽이죠. 누구나 대기업에 갈 수 없으니까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임금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나게 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차이인데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요, 2023년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30%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역별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임금 차이도 존재해서 많은 기회와 보상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국가 경제 전체가 저성장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그 압력들이 고스란히 신입이나 젊은 세대,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한테 전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격차가 커질수록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거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 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죠. 근데 SNS에서는 개나소나 월 1,000만원, 연봉 1억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이게 현실이랑 괴리감이 너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부럽다고 생각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수저로 태어난 건 솔직히 부러운 건 맞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컨텐츠를 찍는다는 건 사실은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를 찍어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업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살면서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나아지는데 초점을 두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이 얼마를 버는지 신경 쓰기보다는 내 연봉을 올릴 방법을 찾고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만약 회사나 산업 구조 때문에 현재 연봉이 낮다면 자격증을 따거나 뭐라도 해가지고 연봉을 높이거나 이직을 해도 되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직장은 딱 월급 받는 정도로만 일을 하고 여러 개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전문성을 살려서 프리랜서 일거리를 따오거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걸로 버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월에 100만원씩은 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만원 버는 일이 따로 있고 월 1000만원 버는 일이 따로 있고 1억 버는 일이 따로 있으면 100만원 버는 일을 2개, 3개만 해도 한 달에 300만원은 추가로 더 버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 소득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천재가 아니고 누구나 다 성공할 수가 없지만 누구나 100만원 정도는 사이드 잡으로 벌 수 있는 시대니까요. 또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잘 맞는 거 하나 걸리면 그게 100만원이 아니라 200, 300씩 벌면서 퇴사하고 전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딱 그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라도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나는 여가 시간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내 시간을 써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 말고 소액이라도 투자나 재테크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세상에는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솔직히 월 300씩 벌어서 월에 100만원씩 적금하기도 힘들겠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죠. 적금보다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등 나한테 맞는 투자를 꼭 찾아야 돼요.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요, 금융 지식을 쌓는 과정 자체가 내 생존 능력을 높여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소득을 늘리는 것만큼 지출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풀알부로 BMW 사고 풀알부로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영상 자체를 안 볼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활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리면 생활비 세이브하는 걸로 블로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요새 밖에 나가서 밥 한 번 먹으면 몇만 원은 우습게 나가는데 블로그 하나만 잘 키워놔도요, 체험단으로 공짜로 먹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달에 4번만 아껴도 한 달에 20만 원은 아낄 수가 있으니까 아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할 여력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가장 최적의 전략을 고민하고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건 SNS에 있는 허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평균 연봉과 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위 연봉과 자산은 주기적으로 체크해가면서 내가 지금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지 뒤처지고 있는지 체크해보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은요,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들의 월급은 300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300만 원보다 못 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300만 원보다 더 번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데이터를 지표로 활용해서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